70장입니다. 그런데 20분 제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끝을 내야 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페이지당 20초씩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제한된 시간 내에 끝을 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국민대회를 하기 위해서 국회 측에서 이 300석의 공간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300석 공간을 이용해 본 적도 없고 기껏해야 50석이었습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참 난감했는데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운동을 시작할 때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새 운동을 2008년에 좀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존경하는 선생님이신 손봉호 교수님을 만나서 사교육 걱정 세상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니까 하지마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경실련 그 공동대표를 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거 실패했어. 그런데 부동산 문제보다 더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입시 경쟁 문제야. 그것이 10배나 더 어려워. 그러니까 인생 낭비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뜻이 있어서 그리고 손봉호 교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해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봉호 교수님도 17년간 사교육 걱정세상 교육개범 이사장을 지금까지 맡아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12년 다 저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걱정 세상으로 오지 않고 계속 사교육비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물러설 수 없었다. 그래서 저희는 주목했습니다. 통계청을 통해서 국가가에서 물어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국민들이 사교육비를 이렇게 쓰는지 물어보니까 취업할 때 출신 학교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그 길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단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문을 창립했습니다. 가운데 노란색 녹색 잠바 입은 분이 손봉호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우선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3년 정도 약 30여 차례 모든 기업 산업별로 저희가 그 채용의 트렌드를 확인했고 약 3,000쪽의 종합정보지로 정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오해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공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IT기업, 스타트업, 외국기업, 금융권 이런 부분에서 학벌을 그렇게 절대시 여기지 않았고 대기업과 언론사도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 남는 것은 대학과 병원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은 이 변화에 둔감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봤을 때 취준생들이 스펙 쌓기에 열중하는 이유가 스펙을 안 본다고 기업들이 말하지만 다 본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입사 지원서에 적는 칸이 있다는 겁니다. 적는 칸이 있는데 안 본다고 하지만 왜 적는 칸을 두겠느냐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런 그 어떤 의구심이 60%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채용에 있어서 이렇게 그 이력서에 출신학교 쓰는 난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의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2000 몇 년도입니까? 14년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의 조사 결과인데 2024년 10년 지나고 나서 그런가 하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쿠리에 등재된 1000대 기업의 입사 지원서를 다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출신 학교를 이력서에 지원하는 부분이 99.3% 한 개 조사 기업 중에서 한 개를 빼고 다 적게 만들었습니다. 한 개가 예외가 토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게 10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10년 전에 93.7%를 요구했는데 지금은 99%를 요구하는 이런 상황으로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반응이 온당한가? 많은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분노합니다. 홈앤쇼핑이라는 곳에서 서류 전형할 때 이렇게 출신 학교에 따라서 등급을 다 매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하나은행에서 채용할 때 면접에서 스카이생 탈락자들을 전부 다 합격시키고 그리고 비스카이 출신 합격자들을 전부 다 불합격시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양대학교 로스쿨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이런 로스쿨을 학생들을 뽑을 때 이렇게 성실성이라는 그 이유로 그 대학의 그 등급을 이렇게 나누어서 가점 감점을 주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사직을 채용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서 화를 냅니다. 정말 불쾌하다. 그런 생각하지만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하냐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뽑을 때 학력과 출신 학교를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법이 이미 우리 법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왜 이런 불법을 하느냐? 결국은 감옥에 안 가는 것이고 그것을 어겼을 때 벌금을 안 무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채용절차 공정화법 4조 3항 개정을 통해서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된 법률 속에 수집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가 3가지 있었는데 거기에 구직자 본인의 출신학교 학력을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렇게 되면 무엇이 좋으냐면 이렇게 이 항목을 만들면 이 법은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과태료를 500만 원 이하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집 못하는 것이고 발견도 쉽죠. 그리고 만약에 발견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물는 불법 기업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효과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법률을 사람들은 진보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법,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 개정, 이 부분은 1994년에 출신학교 차별 불법을 명시하는 그런 법률을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자당이 다수당일 때 통과시킨 겁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이제 학력, 고졸이냐 대졸이냐 대학원 졸이냐 관계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률이 또 다시 개정됐는데 이것은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시절에 이 학력차별 극복을 위한 강력한 주도 인물이 오늘 참석하기로 했지만 사모님이 굉장히 심한 병 때문에 못 오셔서 할 수 없이 이 온라인으로만 들으시는 곽병선 대통령 인수위 교육부문 간사입니다. 파란색 머리 위에 뜬 분, 그분이 그 당시에 인수위의 교육간사를 맡아서 이 법률을 만드는 밑작업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2026년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주당도 나서야 될 것입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 지금 가셔가지고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어떨 건가 할 때 전 세계 빅테크 중심의 채용 변화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출신학교와 학력에 의존하지 않는 채용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테슬라는 구글이란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런 데서 그렇게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계속 이렇게 빅테크가 고졸자를 뽑는다. 그리고 또 빅테크 회사들 학력 채용에서 이 학력 채용에서 그분을 삭제하고 있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얘기합니다. 대안이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안이 마련돼야 법이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마련돼야지 대안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교육계 경험을 보겠습니다. 2010년에 체벌 금지 조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수업 방법들이 폭발적으로 그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수업 방법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서 체벌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체벌을 금지하고 나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해? 어떻게 수업을 끌고 갈 수 있어? 다른 방법 뭐 있어? 체벌 외에 다른 방법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사들이 새로운 수업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학벌 중심으로 채용하면 안 돼! 라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활동들에 따라서 반기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망하면 나라도 망하고 우리의 삶도 엉망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반기업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계속 길을 닦으려고 합니다. 좋은 채용 기업을 찾아서 계속 격려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550개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좋은 채용 기업들을 모아서 굿컴퍼니.or.kr 여기에 싹 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더 1000개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의 졸업생들이 나중에 기업을 찾고자 또는 취업을 하고자 할 때 이 여기에 있는 그 기업들을 찾으면 굉장히 유익하겠죠. 그리고 또 기업들이 그러면 학벌 중심의 채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이야? 그렇게 할 때 학벌 스펙 서류 중심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그와 관련된 대안을 지금 마련하는 일들을 쭉 몇 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불러내서 대안 채용 솔루션에 대해서 지금 점검하고 효과 검증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 세계가 열광하는 K컬처 문화의 문제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K팝이 있죠, K푸드 있죠, K방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런 채용의 선도적인 역할들을 감당해서 K채용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따라서 기업을 위해서도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한다니까 아시아경제의 오지영 기자님 오늘 오셨죠? 그 기자님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헤드라인의 그 기사를 쓰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운동의 시작은 너무 작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스케일로 커졌나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 문제를 귀담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 말고요. 그 말씀 하시길래 기사를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이 운동이 이렇게 커지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들은 강덕구 국회의원입니다. 강덕구 의원님을 2020년에 첫 번째 만났는데 아시다시피 2021대 초선으로 교육위원회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22대 재선으로 환노위에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분 환노위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환노위에서 이 적합한 의원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10수년 동안. 그런데 강덕구 의원님 말로 너무너무 귀한 분 같아서 이분을 만나기 전에 뒷조사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분이 21대 법안을 어떻게 발의를 했나 보니까 교육위원회 활동하면서 교육 영역도 엄청나게 발의했지만 이번 생명종중 장애 약자 관련된 영역에서 18개를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이분의 진정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심하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분의 고민은 뭐냐면
내가 왜 희망하지 않는 환노위에 배정되었던가? 절대자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식의 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자의 뜻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두구 의원님 21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교육 경력, 그 경험들 다 버릴 필요 없습니다. 그 경력을 가지고 그 중에서 채용 영역과 만나는 교육의 문제에 관심 가십시오. 입시 경쟁 교육의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채용 영역에서 풀 수 있습니다. 환노위에서 풀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의 문제를 환노위에서 풀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하면서 제가 그동안 그때 전달했던 PPT 자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결국은 1년 후에 이 2025년 9월 10일에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 계속 지금 김영훈 장관을 계속 뭐라고 하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그리고 제정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그 대답을 계속 유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얼마 전에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를 출마할 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만약에 제가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면 기필코 이번 국회 상반기 내에 출신학교 채용차별방지법을 개정을 완료하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회의 갖췄습니다. 나중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노력해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특정 정치인의 당선을 지지하는 글을 해보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아마 나의 이런 글에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주저함이 없다. 왜냐? 우리 아이들 입시 경쟁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들이 있다면 지옥이라도 가겠다 하는 심정이었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 3편째 찍었습니다. 이때는 852명이 이와 관련해서 응답을 하면서 이 내용들을 많은 분들에게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겠죠. 마침내 1등으로 최고위원이 되셨습니다. 저는 우리 이 국민운동에 아주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 최고위원이 되면 기필코 이번 국회 상반기 내에 출신학교 채용차별방법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입니다. 저는 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한 번도 이전에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때 10월 달인가요? 언제 저에게 전화를 해서 만납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화문 청사에 가서 이분을 뵀습니다. 하신 말씀이 사교육비를 줄이고 국가교육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세우려고 하는데 교육은 채용과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 채용이 달라져야지 교육도 달라진다. 그런데 이 채용과 관련된 종합적인 데이터가 부족했다. 그런데 당신 단체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반갑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몇 가지 PPT 3장 가지고 왔습니다. 방대한 자료 가지고도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한 30분 얘기 듣다가 사교육대책팀장 들어오세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귀하니까 그분도 듣기를 원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들어왔을 때는 뭔 말인지 모르고 들어왔으니까 중간에 요약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앉아 계세요. 본인이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학습 효과가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는데, 제가 30분 얘기한 것을 5분 만에 설명하실 때 어마어마하게 명석하게 정리를 하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제한된 시간, 약속 시간 30분인데 1시간 20분 동안 하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평생 장관들부터 국회의원들부터 들어보지 못했던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들을 대표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 제가 고위직 간부로부터 이 공무로부터 들었던 첫 번째 그런 격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2주에 만나서 토론합시다. 그러면서 더 체계적인 앞에서 얘기했던 몇 가지 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70쪽에 걸친 그 자료를 2주에 걸쳐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44쪽부터 자료집 44쪽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0페이지에 걸쳐서 나온 내용이 그 당시 이 위원장님께 제가 보고했던 그 내용들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채무자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어디서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이것을 끝나지 않고 결국은 학벌지 완화를 위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EBS에서 출연해가지고 10분 동안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또 취임 100일을 기념해서 이렇게 채용서류 출신대학 기재 제한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귀인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안 통과 절차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늦어도 6월,
빠르면 2월에 처리하자. 왜 그렇습니까? 강덕구 의원님이 환노위에 6월까지 계십니다. 그때까지 이분을 어떻게든지 붙들고 우리가 이 법안 처리에 우리가 좀 나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법안 발의까지 됐습니다. 앞으로 상정과 법안 심사 소위 통과를 해야 될 일이 남았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통과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김주영 여당 간사와 김영동 야당 간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상정 순서를 협의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김주영 의원을 아까 박홍균 의원보다도 더 먼저 이 출사를 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옆에 앉을 때 손봉호 이사장이 옆에 가까이 앉게 만든 것도 다 그런 배려입니다. 어쨌든 이분이 지금 칼자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편으로 그 한국노총 그 이제 위원장 역할도 했고 경기 김포시 갑의 또 재선 의원이기도 합니다. 김영도 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법안 통과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또 다른 부분이 이 노동 소위 심사입니다. 이 심사에서 위원장이 또 김주영 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김주영 위원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을 붙들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고 그때 소위 위원들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구에서 내가 아는 그런 그 국회의원이 혹시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법안심사 소위에서 조심할 것은 이때 법안심사 소위의 위원들이 반드시 정부의 입장을 듣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고용노동부 판단이 중요합니다. 장관이 오늘 오셔서 열심히 노력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강덕구 의원 발언 때 국회에서 나 열심히 하고 찬성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차관께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는 일만 우리는 남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최종 통과를 하는 일들이 됐으면 나머지는 잘 풀려질 것입니다.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덕구 의원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3분의 2 정도 지지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최고위원으로서 당내에서 여론조성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 보고해서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됩니다. 김주영 여당 간사님, 김영동 야당 간사님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법안 우선 법안으로 상정해야 됩니다. 노동부 김영원 장관님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지난 금요일날 했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 실제로 이 자리에서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고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녹음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증하기 위해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웃었지만 이 강덕구 의원님은 얼굴은 지금 굉장히 지금 진지하고 내지는 굉장히 난감한 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지금 하는 것이 역력히 그 얼굴에 수심에 가득한 표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것을 아시고 지금 피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농담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시민들이 할 일은 강덕구 의원이 필요로 할 때 그분이 깃발을 할 때 우리는 쫓아가야 됩니다. 기후노동의 의원들 중에서 아는 의원들을 찾아서 이메일을 보내고 또 핸드폰으로 연락도 취하고 그리고 당 사무실 그리고 지역구 사무실 그리고 의원 사무실 연락해야 됩니다. 의원 사무실 하루에 10통만 전화하면 엄청난 압박을 받습니다. 10통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 전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야 간사위원들과 친한 분들을 함께 방문해야 됩니다. 김주영 의원님과 잘 아시는 김경숙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한호총 바로 이 옆에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 보시죠. 저 회장님이 김포 지역구의 김주영 의원님의 그 지역구 유권자입니다. 그리고 유권자 대표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열심히 같이 동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의 임원들이 계십니다. 그 두 분 손들어 보십시오. 한국노총 임원 한 분 계시는데 이 참여단체에서 그래서 이분도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주영 간사님에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될 것 같고 기후노동위 소위의 의원님 사무실에 방문해서 또 이렇게 같이 협조 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해야 됩니다. 뭐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시작이 아니고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끝나고 가실 때 손 피켓으로 사진 찍고 앞에서 찍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라도 찍고 그렇게 하면서 SNS로 올리고 저희들한테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대세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저희의 소망은 이렇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월 말까지 끝내자. 의원들이 용기 있게 나서게 우리가 일어서자. 그런데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용기를 낼 것인가? 유권자를 의식합니다. 유권자의 소망을 대변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용기를 내면 그분들도 용기를 내고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며 앞으로 나가면 그분들도 희생을 감수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주권자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미 우리 유권자들은 인식이 확고합니다. 이렇게 기업의 학벌 채용 영향이 있느냐? 80%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데 동의하느냐? 62%가 동의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62%라는 것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62% 어디 있어? 내 주변에 62% 아무도 없어. 그건 통계지, 숫자지.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게 됩니다. 저 62%에 속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저는 내가 그 62%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그 62%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 법 제정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겠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주변에서 62%가 어디 있어 할 때 여러분 침묵하시겠습니까? 침묵하시겠습니까? 62%에 속한 사람이 나요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SNS로 말하시겠습니까? 티켓으로 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권자로서 의원들을 또 설득하는 일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망을 담아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저의 소망을 담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국민들과 공감할까 하다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작곡가도 아닙니다. 작사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 AI 순호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우리 아들하고 여러 날을 걸쳐서 고치고 계속 AI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계속 고치고 하면서 나중에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PPT 아니 여기 보면 뮤직비디오도 아니에요. 사진 3장밖에 들어가지 않는 정말 초라하기 십상인 그런 그냥 가사만 띄워놓기 뭐하니까 그림을 얹혀놓은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노래에 우리의 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노래 못 부르는 분이 앞에 나와서 찬송을 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PPT, 우리 사진은 보잘것없지만 이 노래, 이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